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교실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으로 경금오빠 식모어머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경금오빠, 독불장군, 성문을 지키는 자, 혁명, 저돌적이며 직설적, 이렇게 한번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의 영역은 목화의 발산의 영역에서 수용의 영역으로 건너온 곳이다.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이는 영역입니다. 힘도 있어야 하고 고집도 있어야 하고 책임감도 있어야겠군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 원칙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독불장군 하니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네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간섭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성문을 지키다. 전쟁터에서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는 의리로 뭉친 아이콘으로 보여졌습니다. 혁명,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혁하겠다고 앞장서서 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정리해 보면 보수적이며 고집과 주체성이 강하며 책임이 주어지면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저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력도 있어 보입니다. 발산의 영역이 아니고 수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중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경금오빠는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보충을 한다면 제가 실제 현장에서 경금을 제가 접해 봤습니다. 자, 이게 참 실전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뭐 잠깐 얘기해 드리면 저는 신촌에서 길거리 사주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파라솔 치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0년이 넘도록 신촌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같이 이렇게 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사주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경금이었어요. 일간이.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많이 분석도 해보고 어울려 보기도 하고 어떤 스타일인가 라고 했는데, 그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딱 그게 경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그 호텔에 좀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똑똑해요. 머리도 좋고. 근데 상사한테 대들어서 잘렸대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사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또 신촌에서 이제 불법으로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이야말로 진짜 경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지켜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강하고 독불 장군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경금의 특색을 좀 더 내가 더 알게 된 부분인데, 이런 면이 반대쪽 성향으로 이런 면도 보였습니다. 자기의 말을 잘 따르고 잘 따라주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그냥 다 베풀더라고요. 그냥 자기 말을 수용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생각 없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술 한잔 먹고 싶다고 뭐 따라와, 내가 사줄게,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화끈하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런 희생정신이 나오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면 저돌적으로 직설적으로 밀어붙이고 끝장 보려고 하는 그 기질이 너무 강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질타도 받는 그런 성분이 이 경금 오빠 아니냐. 그래서 의리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비난의 대상의 아이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금 오빠는 좀 그 사주 구성이 좀 잘 짜져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 짜져 있다라고, 조금 어렵게 짜져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금 언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금 언니는 카멜레온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리하다, 칭찬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뭐 두고 보자, 뭐 이러한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리고 다시 뭐 정리하면 되니까요. 카멜레온, 상황에 따라서 행동과 모습이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와 허물없는 자리에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숭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예리하다, 경금 원석에서 용광로 화를 걸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고 다혈질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만들어 놓은 보석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 아름답다 해야 그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칭찬해주면 정도 나오고 착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삐딱해지면 가슴에 묻어놓고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때가 되었을 때 한 방에 다 털어놓는 은근히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하는 성향이라서 솔직, 담백하고 논리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카멜레온, 정말 다릅니다. 어느 장소에 자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이 신금이 굉장히 자상하고 정 많고 아주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가도 어느 순간 굉장히 또 무섭고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냉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금이다, 신금 언니다, 신금 오빠도 그러겠죠. 그렇게 현장에서도 그렇고 보여지고요. 예리하다, 예리하죠. 갈아놨으니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그래서 좀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졌고요. 칭찬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뭐 두고 보자. 자, 신금은요, 제가 현장에서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특히 궁합 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일간이 신금이야. 그럼 저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히프 톡톡 두드려 줘. 그러면 그냥 끝나. 그것만 해. 다른 거 할 거 없어.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낄낄대고 웃고 그러는데, 그 신금일간을 가지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끄떡끄떡거립니다. 맞다고.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굉장히 얘기도 많고 정도 많고 아주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딱 그 모습이죠. 원석을 갈아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던, 도자기를 만들었던, 그 만들어 놨으니까 전시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이쁘다고 해야 자기가 좋지. 이쁘다고 하지 않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거기 있는 그 모습이. 상상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면 아마 신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누군가와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경금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양금이라서 그냥 막 투닥거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순간 지나면 그냥 또 털털 터는 게 또 양의 기질이에요. 근데 신금은요, 겉으로는 터는데 속에서는 앙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이 또 신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금하고 문제가 발생되면요, 언젠가는 씹힐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계속 만약에 상대를 안 하고 안 만나면 상관없겠지만 한 번 뭔가 부딪혔는데 화해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과정을 갖고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한번 또 신금에 그 담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는 그 모습을 상대는 보게 될 것이고, 신금이 화가 나면 예민해서 이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되면은 무섭습니다. 경금보다 더 무서운 게 신금이에요. 끝장을 아예 봐버리려고 하는 게 신금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칭찬에 너무 약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그냥 끝난다라고 제가 상담할 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거의 저는 100%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현장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가지 않을까. 내가 실제 써보지 않고서는 이해 못하겠죠. 써봐야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금은 칭찬에 약하다. 그걸 키포인트로 생각하시면서 네 번째 시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임수, 개수를 놓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